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선생입니다. 저희 두에빌 어제 104,100원으로 월요일날 올라준 10만원 선 다시 안착하면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두 부류로 나뉘실 거예요. 이번에 9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주워 담으신 주주님들, 그리고 11만원대에 아직 물려 계신 주주님들, 오늘 그 두 부류 주주님들께 둘 다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나온 속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존 0.75에서 1%로 0.25%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상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올린 것이고 기존 금리 1%대는 95년 9월 이후 31년 만입니다. 니케이는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일본 내 물가 상승을 가속할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쌌던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엔화빚을 갚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일부가 한국 증시에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18일에 미국 FOMC 발표도 있죠. 금리 자체는 동결 확률이 패드워치 기준 99% 안팎으로 거의 확정적인데요. 진짜 봐야 할 건 새로 취임한 케빈 허시 의장의 첫 정례회의이자 첫 점도표라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 신호 속에서 동결과 함께 완화 편향 문구를 삭제하는 매파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금리 스와프 시장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이미 가격에 반영했고 10월 인상 확률은 약 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여기서 제가 최근 본 시장 전망 하나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한 증시 분석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높아지는 실질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책 금리가 물가를 웃돌아야 시중에 돈을 재는 효과가 나는데 지금은 반대로 물가가 더 높으니까 오히려 긴축 효과가 약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고, 그 결과 하반기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갈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시각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시기 다른 증권사 분석에서는 반대로 실질금리가 통제 범위 안에서 하향 안정화 기류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 금리 긴축 발작석 쇼크가 현실화될 여지는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면서 오히려 추가 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실질금리를 보고도 전망이 갈리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실질금리 역전이라는 팩트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중앙은행들에게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일정 부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오늘 핵심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18일 FOMC 발언 하나에 두에빌 같은 원전주가 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둘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LNG에서 원전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이 흐름이 왜 대형 호재인지. 셋째, 최근 새로 나온 수주 뉴스까지 포함해서 시장이 어떻든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주님들,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11만원 회복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성투를 기원하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FOMC 금리 자체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 결과가 아니라 발언이에요.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패턴을 보시면요, 기관과 외인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 개인이 합세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만약 18일 FOMC에서 금리는 동결하되 케빈 허시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 즉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달러 강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죠. 이때 외인이 가장 먼저 정리하는 자금이 불확실성에 투자했던 후반 수익률을 보고 들어왔던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일수록 FOMC 매파 신호 하나에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일 발표를 그냥 동결이니까 안심,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발언 하나에 지금 코스피 시장 전체, 그리고 두에빌 같은 원전주의 단기 흐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FOMC 동결은 확정적이지만 발언 하나에 원전주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얘기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내일 18일 무슨 날입니까?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미국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이었어요. 근데 미국 내 건설비 폭등, 고금리, ESG 규제 강화, 장기 LNG 수요 둔화 전망 등이 겹치면서 대규모 신규 LNG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야가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SMR과 신규 원전 건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형 호재냐면 LNG는 두산에너빌리티랑 직접 연결되는 게 크게 없었죠. 근데 원전 SMR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이건 두에빌이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테네시밸리 전력청 TVA가 6GW 규모 SMR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최대 규모 SMR 사업입니다. 삼성물산이 설계, 조달, 시공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SMR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구조죠. 이번 년 하반기 전력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 연내 대규모 기자재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미투자 1호가 LNG에서 원전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 TVA SMR 사업, 그리고 두에빌이 이미 진행 중인 체코 두코반이 테물린까지 한미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시장이 반도체로 쏠리든 로봇으로 쏠리든 두에빌은 그거랑 상관없이 조용히 수주를 쌓아가고 있다고요. 오늘도 또 하나 터졌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 서부발전 컨소시엄과 오만 두큼 가스보관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5,300억 원 규모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 셉코3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계, 조달, 시공, EPC를 일괄 수행하게 됩니다. 발전소 핵심 기자재인 스팀터빈과 발전기도 직접 제작 공급하고요. 2029년 준공 목표로 오만 두큼 경제특구에 발전 용량 870MW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발주처 보시면요. 한국 서부발전, 카타르 네브라스 파워, 아랍에미리트 EUDC, 오만까지 구성된 컨소시엄이에요. 중동 여러 나라가 함께 발주한 프로젝트에 두에빌이 선정된 겁니다. 두에빌 EPC 비즈니스 그룹장이 오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님들 정리해 볼게요. 이달 초 사우디 자프라 2단계 8,400억, 지난주까지 체코 테멜린 추가 수주 가능성, 미국 텍사스 스팀터빈 4기, 그리고 오늘 오만 두큼 5,300억까지 코스피가 흔들리든 FOMC가 어떻게 발표하든 두에빌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수주를 쌓아왔습니다. 주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수주는 실력에 따라 쌓이고 있다는 게 지금 두에빌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에너지 사이클을 타고 우상향할 종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구조적 펀더멘털이 워낙 단단하니까요. 근데 오늘처럼 대형 매크로 악재가 터지고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맺고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대응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계좌는 절대 안 바뀌세요. 지난 5월 초 고점 찍고 강하게 위로 뿜어줄 때 그 상승에 올라타셨던 분들 지금 가만히 계셨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본 금리 인상한다, 스페이스X 자금 이탈할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섹터 노이즈에 주가 내려앉을 때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보셨던 분들 지금 계좌 보시면 손실 구간이거나 본전 근처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계실 거예요. 주주님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고작 본전 회복하자고 잠 못 자가면서 주식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려면 아무리 좋은 장기 투자 종목이라도 시장이 판을 깔아줄 때 분할로 챙기고 눌림목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주주님들은 본업 따로 있으시고 장중에 정말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창 들여다 보시면서 외인 어디서 빠지는지, 기관 어디서 들어오는지, 일본 금리, FOMC 같은 대형 일정까지 매 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 본업하시면서 이걸 혼자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화면에 잠시 제 휴대폰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7636-7846이고요. 오전에 2분 정도라도 시간 내셔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번호 저장하신 뒤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상 더보기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그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제 영상 찾아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무료로 짚어드릴 거예요. 이걸 왜 무료로 하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주님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예요. 저는 그래야 채널이 성장하고 주주님들은 제자리 걸음하는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을 얻어가시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일본 금리 인상 여파부터 18일 FOMC, 대미투자 특별법까지 이런 매크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바닥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야 하고 다음 정황선에서 어디서 수익을 확정짓고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분할 매수매도 타이밍을 실시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평단가가 11만원, 12만원 고쯤에 물려있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주주님들 상황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맞춤형 브리핑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진성 주주님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고점에 진입하셔서 손실 구간이시거나 지루한 박스권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원금 회복을 넘어선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한정판 종목이니까요. 이어지는 선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의 투자에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104,000원으로 4% 상승하고 마감했고, 주주님들 아래 RSI 지표 보이실 겁니다. RSI는 지금 매수임이 매도임보다 얼마나 센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70 넘으면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 30 아래면 너무 많이 빠져서 과매도입니다. 지난주 차트 보시면 RSI가 30 아래로 깊게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50선을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과매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매수와 매도임이 균형을 잡아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강세로 전환됐다고 보기엔 이르지만 적어도 바닥을 찍고 체력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이평선 보시면요, 초록 120선 보이시죠? 이게 120일 가까운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인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이 121선을 위로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선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이거든요. 이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가느냐가 앞으로 추세를 결정짓는 핵심 구간이 될 겁니다. 이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인이 53만 주 가까이 팔고 나갔는데요.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릴게요. 증권사별 매매 보시면
골드만삭스 창구에서만 52만 주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인 전체 매도량의 거의 전부가 골드만삭스 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 외국계 증권사가 동시에 파는 거랑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팔면 시장 전체가 이 종목을 외면한다는 신호인데, 한 곳에서만 대량으로 나오면 특정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이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다른 외국계 창구 보시면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보셔야 해요. 엊그제도 사모펀드가 16만 주 넘게 담았고 오늘도 19만 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이틀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기적으로 큰 자금을 유통시켜 수익 얻고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죠. 10만원 선 다시 회복하자마자 들어와 줬다면 주주님들과 같이 6월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두에빌 진성 주주님들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